미쳤다. 안녕하세요, 품격있는 리뷰 구이티브의 구루입니다. 오늘은 역대급 가성비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샤오미 레드미 노트 11 프로 5G인데요 여러분, 이 정도면 이 제품 가격이 얼마 정도 되겠다 한번 맞춰보세요. 6.67인치 120Hz를 지원하는 풀 HD 플러스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5000mAh 67W 초고속 충전으로 제로부터 완충까지 걸리는데 불과 40분밖에 안 걸리고요. 1억 800만 화소의 광각 카메라, 스냅드래곤 695 칩셋, 최대 8GB 램, 118GB 저장 공간, 1TB SD카드 슬롯 지원, 지문인식 통합 전원 버튼의 편의성까지. 자, 이거 가격 얼마면 살 수 있으세요? 그래도 한 가격 60만원 넘지 않을까 생각이 드시죠? 근데 놀랍게도 이 제품 가격이 현재 39만 9,300원에 파는 제품이에요. 게다가 저는 사전 예약으로 무선 이어폰 버즈3 라이트하고 체중계까지 받으면서 산 제품이죠. 자, 그래서 이 제품 좋냐 안 좋냐, 사도 후회 없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가성비 미쳤다. 특히 사용시간하고 충전 속도는 갤럭시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압도적이었고요. 디스플레이는 이 가격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좋았습니다. 과연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쉬운 점은 없었는지 오늘 저와 함께 샤오미 레드미 노트 11 프로 5G 자세히 살펴보시죠.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디자인과 특장점이에요. 개인적으로 디자인은 매우 마음에 듭니다. 제가 삼성 코엑스로 영어학원을 가는데 이제 거기 가보면 이렇게 전광판이 있잖아요. 거기서 처음 레드미 노트 11 프로 5G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자마자 야, 이거 컬러 진짜 괜찮다, 뭔가 영롱하다, 눈에 확 튄다 라는 느낌이 들어서 한번 구매하고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날씨 좋을 때 수영장이나 보라카이 해변을 보는 듯한 느낌이랄까? 무엇보다 구성품으로 67W 초고속 충전기하고 투명 실리콘 케이스, 심지어 필름까지 붙여져 있습니다. 진짜 이런 거는 100번 생각해도 칭찬해주고 싶어요. 오이 샤오미 믿고 있었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전 예약으로 구매했기 때문에 이어폰하고 체중계까지. 그렇다면 도대체가 얘는 원가가 얼마라는 얘기야? 색상은 세 가지로 폴라 화이트, 아틀랜틱 블루, 그래파이트 그레이 컬러가 있는데요, 저는 유튜버로서 가장 눈에 띄는 컬러인 아틀랜틱 블루를 선택했습니다. 왜냐면 이래야지 썸네일이 잘 나오거든요. 카메라는 1억 800만 화소 메인 광과 800만 화소의 초광과 200만 화소의 접사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요. LED 플래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무게는 공식표에서 202g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측정해보니까 203g 나오네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최신 S22 플러스와 비슷한 무게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면에는 지문인식 통합 전원 버튼 들어가 있는데 반응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상단부에는 요즘 보기 힘든 3.5mm 오디오 잭이 들어가 있고요. 노이즈 캔슬링 마이크, 적외선 포트로 리모컨 기능까지 가능합니다. 하단부엔 C타입 포트하고 스피커, 유심칩 꽂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추가 SD카드 슬롯을 통해서 1TB까지 용량 추가가 가능하고요. 듀얼 심을 지원하기 때문에 굳이 핸드폰 한 대 놓지 않더라도 영업용으로 이중으로 쓸 수가 있죠. 디스플레이는 펀치홀 구조의 120Hz 6.67인치 20대9 FHD 플러스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고릴라 글래스 5로 덮여있고 HDR10까지 지원합니다. 우선 디스플레이가 플랫한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갤럭시 A 시리즈와 비슷한 정도의 베젤이 들어가 있어서 보는데 문제가 없고요. 펀치홀도 매우 작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시청하시거나 게임할 때도 꽉 찬 화면으로 볼 수가 있으니 너무 좋았어요. 참고로 120Hz 주사율은 디스플레이 안쪽에 들어와서 재생률을 120Hz를 선택해야지만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라니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폰 13 프로도 삼성 디스플레이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샤오미의 색감이 약간 좀 더 진한 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배색 방안을 채도, 표준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쓸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표준은 약간 좀 너무 누래지는 느낌이라서 선명하고 채도를 좀 권장드리긴 합니다. 채도가 확실히 좀 더 색감이 더 뚜렷해졌죠. 그리고 밝기도 최대 1200니트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밖에 채광이 쨍한 곳에서 보더라도 식별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리도 위아래 같이 나오는 듀얼 스테레오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데요, 다만 볼륨의 출력과 밑에 저음 부분이 좀 약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찌 보면 이 영상의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바로 배터리 충전 시간. 67W 초고속 충전. 와, 이건 진짜 제가 절대로 빨리 돌린 게 아닙니다. 속도 올라가는 거 보세요. 이거는 눈으로 딱 이렇게 체감이 되니까 야, 진짜 이 정도면은 배터리 진짜 걱정 없이 쓰겠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미친 거는 배터리 지속력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한 번 충전하고 한 3일인가 4일 정도 그냥 놔뒀는데 배터리가 거의 안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오래 쓸 수 있다라는 것도 이렇게 표로 보여주고 있고, 배터리 테스트 좀 하려고 제발 좀 꺼져라 하는데 너무 안 꺼져가지고 이거 뭐지? 싶었고, 아 배터리 없네? 하고 빨리 다시 충전해야지 하고 봤는데 배터리가 60%까지 차 있는 거 보고 진짜 너무 놀랐습니다. 정말 이건 너무 좋아서 갤럭시에서도 이런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카메라입니다. 자, 우리 핸드폰 매장 가면 하는 게 꼭 있죠. 여기 셀피 찍는 거. 여러분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아이폰은 약간 좀 자연스럽게 나오고 색감이, 미노트는 뭔가 색감이 약간 연하게 보이죠? 갤럭시랑 좀 더 비슷하네요. 그리고 인물 모드 지원하고 있고 뒤에 이렇게 보케 날려주는 거,
프로 모드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사진 갔을 때 여기 HDR 기능까지 들어가 있고 AI 카메라라고 해서 자기 알아서 이렇게 좀 최적화되게끔 설정을 잡아주는 것도 있고, 트위터 이쪽에 안쪽에 들어가 있고, 구글 렌즈를 통해서 물체를 찍으면 검색해서 이런 것도 알려주는 것도 있고, 영화 프레임 모드라고 해서 가로가 길어지게끔 찍을 수도 있고, 눈금선도 들어가 있고요. 매크로 기능 들어가 있고, 틸트 시프트라고 해서 주변을 뽀얗게 만드는 거,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안쪽에 들어가 보면은 FHD 30프레임까지 지원이 되고요. 60프레임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영화 프레임으로 좀 더 길게 시네마틱한 느낌으로 찍을 수가 있다라는 건 또 괜찮은 것 같고, 더보기에서는 1.800만 모드하고 짧은 동영상, 파노라마, 문서, 슬로우 모션 타임랩스 기능 등등 들어가 있습니다. 듀얼 카메라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같이 이렇게 동시에 찍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앞뒤로 찍어서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1.800만까지 되다 보니까 좀 더 고화질로 찍을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거는 동영상 품질이 기본적으로 좋지가 않아요. 좀 노이즈도 자글자글하게 좀 끼는 느낌이고, 무엇보다 60프레임까지 지원 안 하다 보니까 영상이 좀 부드럽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도 좀 아쉬웠습니다. 확대는 영상에서는 2배까지 되고요. 사진에서는 디지털 줌까지 포함하면 10배까지 되는데 이렇게 좀 노이즈가 끼는 모습이죠. 사실 가격대가 있어서 솔직히 카메라에 대한 기대는 거의 없었는데 1억 800만 화소라 그런지 사진 품질은 괜찮았고요. 다만 동영상이 이제 손떨방도 지원하지 않고 4K까지도 못 찍고 60프레임까지 지원하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상 위주로 이 폰을 사시기에는 좀 안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AF는 굉장히 좀 빠른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능과 인터페이스 UI 꿀팁인데요. 일단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게 구글 안드로이드 기반이다 보니까 우리에게 친숙한 앱들도 다 미리 설치가 되어 있고요. AP는 6나노 공정에 스냅드래곤 695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긱벤치 테스트를 한번 돌려보니까 이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 3D 게임용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원시는 돌아가긴 돌아가더라고요. 돌아간다고 했지 잘 돌아간다고는 안 했다. 어쨌든 이 기본 스펙만큼 뭔가 빠릿빠릿한 느낌은 아닌 느낌? 그런데 솔직히 이거는 갤럭시 플래그십도 마찬가지. 왼쪽에서 아래로 내리면 알림이고요. 오른쪽 상단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면 빠른 설정 창을 볼 수가 있고, 스크린샷 찍는 거는 똑같이 볼륨 버튼 아래 버튼하고 전원 버튼 한번 딱 누르면은 스크린샷이 찍히는데, 이거 소리 뭐냐? 소리가 너무 큰데. 자, 그리고 스크린샷 찍고 하나 좋은 거는 스크롤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밑에까지 알아서 끝까지 잡아줍니다. 완료하고 싶으시면은 여기서 한번 터치해가지고 멈추신 다음에 완료하면 되고요. 이런 편의성도 잘 되어 있고, 측면 버튼도 내가 설정할 수 있는데, 설정에서 검색에다가 버튼만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버튼 설정할 수 있는 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전원 버튼 2번 누르기 했을 때 이거 활성화 해주시면은 손전등 켜기로 교체가 되고요. 카메라 실행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쪽 시스템 내비게이션 안쪽에 들어와서 버튼 바로 가기 눌러가지고 전원하고 홈 버튼 조합으로 해서 단축키도 지정할 수 있어요. 저는 홈 버튼 누르면은 카메라가 켜질 수 있게끔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버튼 2번 따닥 눌러서 설정하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설정에서 위에 검색에다가 제스처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홈화면 제스처를 갤럭시처럼 쓸 건지 아이폰처럼 쓸 건지 선택도 가능하고요. 원래 지원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지만 10초 정도만 지나면 이렇게 사라지니까 한번 터치했을 때는 나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터치 도우미 가서 터치 도우미 켜기 하시면요, 이런 아이콘이 활성화되면서 손전등 기능이라든지 다양한 기능들을 설정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스와이프 제스처로 선택을 하면은 캡처도 가능합니다. 또 메모리라고 검색해보시면 메모리 확장이 있는데, 이 메모리 확장을 켜놓으시면은 저장 공간을 차지하는 3기가의 램을 추가해서 쓸 수가 있으니까 저장 공간이 충분할 때는 이렇게 켜서 사용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설정에 가보시면은 안면 인식도 있거든요. 다만 이게 아직까지 기술 자체가 페이스 아이디처럼 사람을 인식해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진으로도 잠금 해제가 풀릴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요거는 넣는 거 비춰드리긴 합니다. 그냥 이따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밑에 SOS 긴급 구조도 켜주시면은 전원 버튼 연속해서 짜자자자 이렇게 또 개인 연락처로 문자도 갈 수 있게끔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부가적으로 IP53 등급의 방수를 지원하기 때문에 생활 방수 정도는 가능합니다. 거기에 블루투스 5.1, 와이파이 5, NFC 지원하고 있고요. 5G까지 지원하죠. 자, 그리고 이 제품 살 때 하나 꿀팁을 드리면 11이 있고 프로가 있고 프로 플러스가 있는데, 국내 샤오미 공식 홈에는 11하고 프로만 팔고 있어요. 프로 플러스는 이제 해외 배송으로 구매할 수 있고요. 큰 특장점만 비교해 본다면 11과 프로는 스냅드래곤 칩셋, 프로 플러스는 미디어텍이 들어가고요. 11은 6.4인치, 프로와 플러스는 6.7인치, 기본 11은 90Hz, 프로와 프로 플러스는 120Hz까지 주사위 지원합니다. 그리고 프로하고 프로 플러스는 디자인은 거의 비슷한데 배터리 차이가 가장 커요. 프로는 67W 5080mAh가 들어가 있고, 플러스는 4400mAh 120W 초고속 충전까지 지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6.4인치 좀 더 작으면서 가벼운 무게를 원하신다 하시면은 기본 11, 6.7인치 화면과 120Hz 주사율 67W 초고속 충전까지 원하신다면 11 프로를, 120W 초고속까지 원하신다면 플러스를 선택하시면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까지만 샤오미 공식 홈에서 팔고 있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대비해서 기본하고 프로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경쟁 모델인 A52S하고 비교해봤을 때 가격은 20만원 차이인데요. A52S가 퀄컴 스냅드래곤 778G로 좀 더 칩셋이 좋고 전면도 3200만화소로 2배 더 좋고요. 심도 카메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비슷하거나 B11 프로가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한 사람의 소비자로서 추천해드리면 난 다른 거보다 배터리 진짜 오래 쓰고 싶고 충전도 빠른 게 좋다, 또 6.7인치 120Hz 주사율 디스플레이까지 탐이 난다 하시면은 미노트 11 프로를 추천드리고요. 나는 갤럭시 삼성페이도 좋고 A 센터도 많으니까 불안하지 않고 칩셋도 조금 더 좋아서 게임까지 좀 더 고사양으로 돌리고 싶다 하시면은 A52S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쉬운 점을 꼽으라면 이 제품은 일단은 무선 충전을 지원하지 않아요. 또 스피커의 볼륨도 아까 들어보셨겠지만 좀 작고 베이스도 조금 약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들을만은 하고요. OIS 손떨방을 지원하지 않는 메인 카메라가 들어가 있다는 것도 동영상 촬영에서는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샤오미 레드미 노트 11 프로를 만나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사실 제가 아쉬운 점을 얘기했지만 그걸 씹어먹을 만큼 정말로 매력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40만원밖에 안 하는데 120Hz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죠. 5000mAh의 67W 초고속 충전까지 지원하죠. 듀얼심에다가 지문인식까지 들어가 있죠. 이런 폰이 진짜 없어요. 그래서 나는 어차피 핸드폰 고사양도 필요 없고 게임도 잘 안 하고 그냥 배터리 오래 쓰고 부드러운 화면 주사율까지 원하고 꽉 차놓으면 볼 수 있는 펀치홀 디스플레이가 좋다 하시면은 샤오미 미노트 11 프로가 딱 맞으실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중고폰 하면 에이 걸러, 아니 중고폰 안 써, 짱깨폰 안 써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나라 삼성 갤럭시 굉장히 응원하지만 다른 나라 기업에서도 어떻게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또 어떤 기술이 탑재되어 있는지 이렇게 비교해보고 이런 부분까지 있으면 좋겠다라고 삼성을 응원하는 게 더 구체적인 응원 방안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샤오미 레드미 노트 11 프로 5G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많이 적어주시고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띠링띠링 알람까지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전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품격 있는 리뷰 고인TV의 꾼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에 뵐게요. 빠잉. Dance.